그런 무브먼트가 왜?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왜일까요? 이게 나한테 물어보는 그 왜일까요? 아, 지가 준비했구나? 안녕하십니까. 뭐지? 다시 하자. 줄리잖아. 뭘 다시 해? 줄리잖아. 아니 그 안에 앞에 수식어를 붙이려고 하다가요. 아, 안 붙이시길래 갑자기 혼란이 왔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미술을 하는 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을 좀 아는 언니 줄리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유튜브는 처음 출연. 네 맞습니다.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왜 안 하려고? 화면빨을 잘 안 봤더라고요. 아, 제가. 화면빨을? 네. 뭐 나도 안 봤는데 하고 있잖아. 용기 내요. 네. 그 카메라 마사지라는 게 있더라고. 자꾸 나오면 좀 이뻐진다면서요. 잘생기진 않았지만. 잘생기셨죠. 아니, 그 아니, 지금 요새 처음 내가 팟캐스트 시작했을 때 내 목소리를 딱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느낌이 이상하잖아. 네, 맞아. 그래서 진짜 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한 거야. 왜? 목소리가 너무 이상하니까. 아 목소리 좋은데? 아 그러니까 그 내가 자기가 듣는 자기 목소리를 목소리랑 완전 다르잖아. 맞아요. 그럼 이제는 몇 년을 듣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그치. 이런 목소리. 이건 내 거지. 그런데 이제 카메라를 유튜브를 시작했잖아. 카메라를 보고 어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그런 약간 생각이, 그게 오지 않을까요? 보면 아마 빨리 지워달라. 아마 여기 이렇게 빨리 뭐 내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자이크. 모자이크를 처리를 해주셔야지 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아트 에피소드와 또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잉글리시? 잉글리시도 살짝 넣었습니다. 아, 넣어서 오늘은 직접 보시면서 이제 다님이 어떻게 영어를 하시는지 두 나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한테부터 제발 주시지 안 줬잖아. 갑자기 나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들고 왔는데. 그게 원래 그렇게 배워야지 이제 그 는다. 뭐라죠 뭐라죠 내 건 통편집 할 거야. 서바이벌에. 좌님은 네. 르누아르 좋아하세요? 르누아르요? 네. 나 별로 안 좋아해요. 왜? 흐름이 끊기잖아. 좋아한다고 해야지. 좋아합니다.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는 근데 인상파잖아요. 화가 그쵸. 르누아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인상파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 근데 하도 인상파도 인상파 나름이라 막 스타일이 너무 강하잖아요. 뭐 인상파. 빈센 반 고흐의 스타일이 있고 그 모네. 모네나 아니면 또 폴 고갱. 고갱. 네, 약간 이렇게 스타일이 조금 그 다른. 나 고갱 되게 싫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르누아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르누아르를? 네, 이제 와서. 왜?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요. 그거 아세요? 르누아르가 이번 연도가 르누아르가 죽은 지 딱 100년 되는 해래요. 백주기. 백주기. 그 뭐라 그러죠? 사후 100년. 네. 백주기라고. 100주년. 100주년은 뭔가 기념하는 느낌이라서. 죽음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백주기라고 하죠. 백주기. 르누아르의 10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주기라고. 100주년도 한다고! 애니버서리. anniversary. 영어로는 그렇죠. anniversary가 되는데 이 르누아르를 이제 대한 증오가 이제 현대 미술계에서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어디서요? 미국에서? 미국 미술계에서 미국에서 르누아르를 혐오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왜?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왜일까요? 이게 나한테 물어보는 그 왜일까요? 아, 지가 준비했구나? 왜일까요? 모르지. 혹시 르누아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르누아르는 뭐 대표적으로 뭐 되게 흐리멍텅한 그림 그리잖아요. 약간 뿌옇고 그리고 여성들을 되게 많이 그렸죠. 자기 그렇죠. 부인도 그리고 그렇죠. 뭐 어디 가면은 뭐 무도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카드 뭐 아무튼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그렸잖아요. 맞아요. 그 르누아르가 여성의 육체를 묘사하는 이 되게 작가로 많죠. 알려졌고요. 그리고 풍경화도 꽤 잘 그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풍경은 좀 별로야. 근데 이제 풍경에 이제 여자가 있는 약간 이런 거를 또 많이 엄청 그렸죠. 감성적인 맞습니다. 그림이죠. 2015년 10월에 2015년 10월. 보스턴 미술관 인근에서 어떤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네. 그 피켓에 네. God hates Renoir 이렇게 써 있던 거죠. God hates Renoir. 그럼 뭐죠? 시는 르누아르를 싫어한다. 그렇죠. 그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거예요. 누가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한 거예요. 르누아르 sucks at painting. 맥스 갤러라는 사람의 주도하에
이 시위가 열렸습니다. 루나로 sucks at painting? sucks 이러면 it suck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못한다. 아, 그거 그림을 못 어땠어? 그린다? 그렇죠. 뭐 르누아르 he sucks 이러면 뭔가를 나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쇼 어땠어? it sucked.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였어. 약간 이렇게 해서 르누아르 sucks at painting 하면 르누아르는 그림을 정말 못 그려. 약간 이런 시위가 열렸던 거죠. 저도 인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이 맥스 갤러라는 사람이 지금 인스타그램을 르누아르 sucks at painting 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그 그림 앞에서 네. 이제 싫어하는 역겨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 이런 걸 하거나 막 이런 걸 하겠죠. 루나로 그림 앞에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르누아르를 왜 한마디로 그래? 왜 그래요, 갑자기? 아니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인즉 이제 유명한 그 평론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르누아르 그림을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흐리멍텅한데 여자들의 표현이 굉장히 여자들이 눈이 좀 와이드한 크고 그리고 코는 좀 오똑하게 있고 그리고 볼살이 통통한 여자만을 그린다는 거죠. 20세기, 19세기에는 약간 그런 여자가 미인 상이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그 당시에 활동을 했던 그 작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가들하고 판이하게 다르게 그 여성 묘사를 했던 그렇죠. 여성 다르다. 묘사를 했던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르게 굉장히 여자가 약간 멍한 조금은 좀 아무것도 모르는 백치,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블랭크, 약간 그냥 예쁘게만 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 인형. 크고 오똑한 코에 그쵸. 이렇게 통통한 좀 러블리한 여자로만 뭐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 네. 그렇게 표현이 돼서 싫어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이 그냥 예쁘게만 표현했다. 그러니까 인상파 작가들이 뭐 의미를 담아서 그리진 않았잖아요. 의미를 담는 사람이 있었죠. 그전에는 그냥 풍경을 그렸잖아요. 보이는 걸 그렸단 말이에요. 고갱도 그랬고 고우도 그랬고 다 보이는 걸 그렸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난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던가 이러진 않았지. 근데 의미를 담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세잔하고 이 르누아르가 있는데 르누아르가 자기 그 뭐라 그러죠? 컬렉터를 세잔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세잔이 그 사람한테 34개의 작품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친한 작가였는데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을 그린 작품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컬렉터의 초상을 둘이 그린 거예요. 근데 세잔은 그 작품을 보시면 여기 띄워주실 거예요. 여기 띄워주실 건데 그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의 고뇌나 뭔가의 이모션이 느껴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뭐 40대에 뭐 어떤 조금 풍파를 느꼈거나 뭔가 오늘은 좀 어둡거나 뭐 이런 뭔가가 보이는데 이 르누아르의 작품은 한없이 맑은 CG가 된 뭔가 포토샵된 그림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봤어도 좀 되게 신기한 게 이 그림, 이 르누아르가 그린 좀 화려한, 그러니까 화려하다 보겠다는 뭔가 이렇게 화사한 이 그림을 흑백으로 프린트를 해서 보면 흑백 사진 같이 보여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림 같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뻐요. 이 남자 되게 미남 남자 같아. 근데 세잔이 그린 그림 보면 아저씨예요, 그냥. 약간 그런 부분이 현재 사회에서는 좀 일반인이 봤을 때 특히 그 여성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여자를 너무 이쁘게만 표현했다. 이 부분과 겉모습만 표현한 거다. 그렇죠. 뭔가 인사이드가 내면에 뭘 담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시대 르누아르 당대 시대에도 이 사람들이 성과 구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그림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을 난잡하게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참 이쁘거든요. 밝고 사실 저는 이렇게 밝고 브라이트한 그림을 좋아하는데 항상 밝고 좀 핑크하지. 그렇죠. 러블리 여자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그래서 미국에서 싫어한다. 찾아보니까 뉴스페이퍼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의 작품은 모네의 작품처럼 빛과 어둠에 대한 형식적인 탐구가 없다. 그리고 마네의 작품처럼 세기말의 사회적인 비판과 시선을 담고 있지 않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만해 그림 되게 그 뭐지 풀밭 위에 점심 식사라고 해서 사회적인 비판을 좀 그렇죠. 담았잖아요. 귀족, 그 부르주아랑 그다음에 누드로 누워 네, 있는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죠. 창녀. 네. 네. 근데 여자가 옷을 입지 않고 있는데 얼굴은 굉장히 당당해요. 그러니까 뭐 부끄러운 느낌이 그게 없이. 현대미술의 거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그 이슈라던가 자기 문제 의식을 담았다. 그쵸. 그래서 현대미술의 그쵸. 시작을 만에 풀바디의 점식사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이나마 이런 시도를 한 거죠. 그 당대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르누아르를 봤을 때는 그런 게 없이 뭔가 이쁘기만 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르누아르 자신도 자신의 그림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게 있어 그림은 소중하고 기쁨을 주고 예뻐야 한다. 예뻐야 한다. 약간 그런 그러니까. 필로소피인 거잖아요. 자기 정신 세계가 그대로 녹아 있네요. 이뻐야 맞습니다. 된다. 네. 아름다워야 된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아름다운 거를 왜 싫어하죠? 아름다운 걸 보면 좋잖아. 왜 그럴까? 그거는 이제 보통 그림은 그런 거를 많이 담아냈잖아요. 사회적인 것들이나 뭔가 고뇌, 성찰 이런 거를 많이 담아냈는데 르누아르의 그림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했기 아니 근데 때문에 그게 이미 검증이 된 작가인데 이제 와서 100년이 지난 이제 와서 갑자기 싫어한다고 한 이유가 단순하게 여자를 그렇게 멍청하게 묘사를 했다고 해서 싫어하는 거는 그건 분명히 어떤 페미니즘이나 뭐 이런 맞아요. 게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네, 제가 생각해도 이 페미니즘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좀 라이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조금 맞물린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너무 억지 아닌가? 나는 되게 억지 같아 왠지. 너무 이런 쪽으로 소비하는 것 같아요. 그 작품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 건 좋다 이거야. 이게 멍청하게 보이는 묘사를 한다. 그래서 내가 싫다. 이거는 약간 개인적인 감성일 수도 있잖아. 나는 그래서 싫은데. 근데 이거를 왜 이런 약간 정치적인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는 걸 나는 좀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런 사안들이. 아니 내 개인적인 감성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재미있게 느껴진 게 이게 그렇게 막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시위를 하고 이런 뭐라 그러죠? 시위까지 할 거냐 이거지. 나는. 그쵸.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는 르누아르 작품을 이렇게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항상 보고 자라오면서도 이쁘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고 이쁜 거에 많이 이쁘지. 끌리기는 하지만 한 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했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과연 이게 시위를 하면서 갓 헤이츠 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러면서 막 영화 같은 거를 봐도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여자 캐릭터들이 굉장히 좀 되게 보고 있으면 막 고구마 막 약간 수동적인 인물들. 그렇죠. 남자가 구해줘야 돼. 뭔가 뭐 어떻게 막 이러고만 있는. 근데 나 어떻게 살려줘 막 이런 여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자 같이 표현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옛날에는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흥행했던 감독이 누구야? 제임스 카메론. 그렇죠. 제임스 캐머런은 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들을 보잖아? 다 여자가 다 능동적이고 다 어떻게 전사적인 느낌이 있고 보세요. 에일리언 시리즈 보면 맞아요. 그 시고니 버가 앞서갔네. 그래 그런 사람이 엄청 흥행 감독이었다니까. 그래 그거를 여성이라는 그 대상을 되게 주체적이고 되게 정말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말 페미니스트일 수도 있는 거죠. 진짜로 이퀄이라고 보는 거지. 아니 여자라고 못해? 당연히 뭐 막 무기 들고 싸울 수 있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냥 보게 되면 이제 한국 영화를 예를 들게 되면 한국 영화도 굉장히 여자가 답답하다가 요새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아,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자들도 뭐 요번에 보면 막 엑시트 같은 영화에서도 유나도 진짜 막 다 매달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변화가 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서브에서 네. 주연으로 뭔가 그쵸 뭔가 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약간 그런 미술도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아 이때는 이거는 정말 좀 얘기를 하고 싶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이라는 게 사실 그 당시에 그 시대를 반영을 하는 거겠지만 이제 우리가 돌아봤을 때 이 시대에 너무 여자를 이렇게
순수하게 순진하게만 표현한 게 아닐까 이런 게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좀 불어일으키려고 했던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나는 그 그림, 특히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봤는지 그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술사가들이 있고 역사학자가 있고 네. 그 미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거를 다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굳이 100년 전에 있는 애를 작품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무슨 근데 그렇게 할 이유는 근데 나는 저는 없다. 생각해보면 이 미술이라는 게 계속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빈센트 반 고흐나 아니면 뭐 그 진주목걸이를 한 베르메르. 베르메르. 이 사람도 사실 그 사람의 진가가 발견되기까지는 수시간이 걸렸잖아요. 바로 그 사람을 알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계속 재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미술에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사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유명한 작가들이, 역사에 남을 작가들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작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일반인들한테는. 그렇죠. 그런데 뭐 피카소, 모네, 뭐 고흐. 고흐, 르누아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소환을 하는 게 아닐까. 약간 대명사격인 그렇죠. 미술에. 근데 내가 만일 굳이 시위를 하는데 현대 동시대 작가의 그림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서 이거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고소당하지 않을까? 아니 왜? 그럴 수도 있지. 그런가요? 그렇죠. 아니면 그 작가가 그 작가의 그림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중요한 게 나는 오히려 현대 미술가들을 끄집어내서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야 뭔가 근데 모른다? 아니 몰라도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작가상 기대하십시오. 내가 진짜 나 벼르고 있거든. 좀 준비 거의 완료했어. 내가 지금 경악하셨던데 막. 아 난 너무 경악을 해가지고 일단은 좀 기대하시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보고 맞아. 나서 저는 아직 한번 보지 못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 네. 왜냐면 현대에 있는 사람 그 미술가들을 계속 비판하고 그다음에 아니 뭐 찬양을 하든 비판을 하든 그렇게 해서 계속 조명 무대 위에 올려놔야 그쵸. 사람들이 이게 피카소도 있고 피카소만 하지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거를. 아니지. 그쵸. 근데 이게 너무 문제인 게 내가 모르는 사람은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약간 대중의 귀인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건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내가 굳이 관심을 가져야겠니?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 저는 아쉬운 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건 내가 알고 있어. 우월감. 근데 얘기하면 몰라. 모르는 게 대다수기네. 그래서 그게 사실 굉장히 약간 딜레마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진짜 유명한 미술평론가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르누아르의 모델들은 끊임없이 소름 끼치기에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자,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뭐 넓은 눈, 앙증맞은 코, 뭐 이렇게 뭐 통통한 볼살, 그래서 순진한 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스타일이 시종일관 주제를 압도해서 신체, 꽃, 하늘, 나무 등이 마치 다 같은 뽀송뽀송한 물질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며 모든 것들이 구분이 되지 않는 어떤 예쁜 수프 한 사발 같이 섞여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배경하고 굉장히 그 여성의 신체의 뽀송뽀송함이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해요. 드라이 세탁기 안에 넣었다 나온 그림 같은 그런 뽀송함이 느껴지긴 합니다, 사실. 뭐 맞는 말 같아요. 되게. 내가 느낀 지점도 있어. 약간 그 그림 전체가 약간 되게 이쁜 색깔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세잔이 르누아르의 그림에 솜방망이 같은 그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솜방망이? 약간 그런 폭신폭신한 약간 손뭉치, 손뭉치 같은? 아까 그 질감 묘사가 조금 그쵸. 그렇긴 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빛으로만 이렇게 르누아르가 뭘 봤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빛의 되게 포근함 그런 맞아요. 것만 생각을 하면 그런 걸 다 제거를 하고 그것만 표현한 거면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작가가 또 작가의 그림을 봤을 때 느낌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그 미술 평론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르누아르를 평가를 했다면 그 같이 동시대에 일했던 작가들은 또 르누아르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의 그림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누가 있나요? 뭐 모네도 그렇고 세잔도 그렇고 세잔은 아까 전에 뭐 손뭉치 같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글을 싫어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컬렉터를 서로 뭐 소개시켜줄 정도로 그거 믿지 않으면 소개시켜주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좋다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소개시켜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세잔도 사실 르누아르를 그렇게 좀 그 뭐라 그러죠? 실력을 인정을 해줬고 그리고 또 파블로 피카소 또 뭐 마티즈 뭐 이런 작가들 또한 이 르누아르를 굉장히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르누아르 혐오 운동 뭔가요? 영어로는 르누아르 sucks at painting movement래요 이게. 르누아르 sucks at painting movement. movement. 네, 이런 무브먼트가 진짜. 르누아르는 그림을 존나 못 그린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운동. 르누아르 혐오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또 저명한 미술 평론가가 르누아르에 대한 이 혐오는 지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내가 봐도 그냥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느낌이라 가지고 뭔가 되게 찐따가 그래, 맞아요. 방구석 찐따가 갑자기 뭔가 조금 어그로 뭔가 하나 걸려. 그러니까 뭐야 하면 진짜 찐따가 그냥 하다가 아이씨 좀 존나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그냥 막 운동한 거야 그냥.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이게 또 여러분한테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번이 르누아르의 서거 100주년 눈치 보고 얘기합니다. 100주년 서거 100주년. 네. 이 됐기 때문에 한 번쯤 얘기를 해보고 네.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아까 Renoir sucks at painting이라는 이 센텐스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 익스프레션을 잠깐만 얘기를 공부를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sucks at 뭐뭐 something 이렇게 되면 뭘 못한다 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sucks는 말로만 할 수 있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글로 잘 쓰여지지 않은 빨리 구어체. 구어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 sucks라는 것도 비즈니스 할 때도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오피셜한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석스가 약간 살짝 비속어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속어라기, 그러니까 약간 좀 편한 사람끼리 쓰는 거죠. he sucks, 뭐 you suck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제 이런 단어를 뭐 서면으로 쓸 때는 안 쓴다. 않는다. 네, 쓰지 않죠. 그러면 뭐 뭔가를 못한다 이거는요. He is ba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He's bad. 네. He is bad. 걔는 나빠. 뭐해? At paint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He's bad at painting. 그렇죠. 이라고 바꿔 쓸 수도 있다.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말보다는 글로도 그럼요. 글로 쓰는데 이제 느낌상 석스가 더 좀 세잖아요. 그쵸? 그래서 You suck. you suck 이러면은 막 상처받는데 you're bad 이러면은 뭐 whatever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 표현이 he is bad at painting이라고 해도 되고요. he is good at painting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bad하고 good을 바꿔서 뭐에 잘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왜 at을 써요? at. 왜 at을 써요? 그러니까. 예. 네.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이런 걸 쓸 수도 있어요. He is good with something도 있어요. He is good with something. at을 안 쓰고 with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at은 언제 쓰고 with는 언제 써요? 그러니까. 아니면 막 돌려서 써요? 제로력에 온. 그쵸. 이 전치사라고 하나요? 맞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at을 쓸 때는 뭔가 스킬에 관련된 거예요. 스킬. 페인팅이라는 거는 스킬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스킬. 뭐 프랙티스나 테크닉. 뭔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때 at을 쓰고요. with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사물이나 뭐 물건, 사람, 이런 거를 취급할 때 쓰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스킬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르누아르가 he잖아요. He is bad with paint. 이렇게 하면은 물감을 하는 거하고는 물감에 관련돼서 너무 그림 못해. 별로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는 수학을 잘해. 어떻게 합니까? He is good at mathematics. 맞아요. 네. He is good at math라고 해도 돼요. math. 네, math. 왜냐면 스킬이에요, math는. 못하잖아. 그렇죠. 하기 힘들잖아요. 어려운 거 아인슈타인은 잘했으니까 Einstein was good at math 하면 돼요. 왜냐면 돌아가셨으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나는 숫자에 밝아. 나 숫자는 괜찮아. 잘해. 숫자에 박다고? 숫자는 잘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수학 잘해라고 해도 되는데 난 숫자는 아니야. 난 숫자하고는 친해. 이런 I'm good with number. 맞아요. I'm good with number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근데 두 가지의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에요. I am good with numbers 하고 I'm good at math. 네, 요 차이입니다. 그러면 나는 스포츠 잘해. 네. 거만해지고 있어. 스포츠 잘해. 나는 스포츠 잘해. 어떻게 얘기할까요? I'm good at sports. 맞아요. I'm good at sports가 되는 거예요. 스포츠는 스킬이니까. 알겠습니다. 아, 귀에 쏙쏙 들어오네.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사람을 잘 다뤄. 사람을 잘 다룬다. 그런 얘기 하나요? 한국말로도? 나는 사람형 인간이야? 뭐 이런 게 있나? 사람형 인간은 뭐야? 아침형 사람을 인간도 좋아하는 인간이랄까? 뭐 people person 이런 것처럼. people person? 그런 말도 있어요. people person이라면 사람을 진짜 사교적인 사람? 네, 맞아요. 네,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coffee person, 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네. 단순한 새끼들 미국 놈들. 네. 그런 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좋아하는 사교성이라는 거 스킬.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니까 영어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구나. 아유, 되게 머릿속이 갑자기 네, 복잡해지는 지금 막 어려운 단어 막 생각하면서 막 문법이 막 떠오르시죠? 맞아. 네, 그러면 안 돼요. 배운 거를 이용해요. I am good with people. 뭐 사람이니까. 나 사람 좋아해. 그냥. 스킬이 아니니까. 근데 스킬을 하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I am good at dealing with people. 딜리? dealing. 사람을 매니징하는 걸 잘한다. 사람을 만나는 걸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와, 순간 머릿속이 막, 이거 어디, 뭐. 네, 난 노래 잘한다. I'm good at sing. 맞아요. 네. Sing a song. singing a song. 여기까지. 네. 근데 이거 간단한데 되게 좋다, 영어 그 단어가. 그쵸?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네. I'm good at YouTubing. 아, 그러네. 네. 나 몰랐는데 튜브가 TV라면서요. 튜브. 그 TV 같이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튜브가 어떤 애가 그 튜브 BU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튜브라고도 한다면서 TV를. 네. 그래서 그 어떤 내 커뮤니티 글을 보다가 튜브가 TV란 뜻이라니까 애들이 다 비웃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갖고 무슨 유튜브가 유튜브가 그거에 그러더라고. 몰랐다가 유튜빙 막 이런 느낌이죠. 네. 네. 그래서 뭐뭐 TV라고 이름을 많이 붙이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항상 그거 아세요? 그 저희 팟캐스트 했을 때는 네. 항상 끝 하시면 제가 끝 이렇게 마지막에 했던데 그거 네. 했잖아요. 네. 오늘 엔딩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끝. 뭐야? 이거 왜 안 해? 오늘 방송 끝.